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9월 20일 목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일단 빠르게 칠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도 오늘도 신규 매수 전량 매도 종목 없고요. 분할 매도한 종목은 뉴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기아차, NC소프트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은 지금 여기 칠판이 적어서 다 못 적었어요. 근데 뒤에는 적어놨는데 DSL제강, HDC,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TA홀딩스, 이녹스 첨단 신소재, SM 라이프 디자인, 일진 머티리얼즈, LNF, BH, 장원테크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체결창 보고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어, 사실 DSL 제품 같은 경우는 사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 살 자리가 아니고 제가 물려있는 종목이라서 요거를 이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해놓은 것 뿐이고요. 요거는 큰 메리트가 있거나 방향성이 있는 지금 종목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매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런 거를 따라서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면은 요런 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DC 같은 경우는 제가 뭐 10% 넘었는데도 매도를 안 하다가 오늘 나오는 거 보고선 재단가 아래로 오면서 매수 라인이 와서 저는 매수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 같은 경우가 시장이 이제 지수는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편이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쪽에 이제 우량주라든지 이제 실적주 쪽으로다가 물량이 지난달부터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했었고요. 일단 그렇게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를 이제 같이 올려야 되는데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뭐 대북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면 이제 바이오를 올릴 것이다.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대북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갈 종목들은 몇 개 없고 가더라도 이제 또 순환매식으로 또 돌 거기 때문에 일단 집중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돌면서 가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게 어떻게 갈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다가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게 뭐 대북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크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오산이라는 거죠. 대북으로다가는 지수를 끌어올려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물량들 들어오는 것 자체는 역시라도 이제 우량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쪽 신라젠 이런 쪽으로다가 물량이 녹십자 이런 데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니고요. 이제 매도 구간이 맞으니까 단타 치시는 분 아니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마 KPS 생명과학인가? 그거를 이제 계속 매도를 했다가 원래는 제가 매수를 안 하는데 이게 보유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매도한 금액이 많아서 조금만 사야 되겠다라고 하고선 제가 매수를 한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저기 이유 없이 들어간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으로다가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어 일단은 제가 종가에 잡은 다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5,990원 그러니까 6,000원 이하 가격대가 오면 거기가 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그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이제 일단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익을 내고 이제 끝내는 방향으로다가 사실 이제 바이오 쪽으로다가는 지금 매수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슈팅 구간 4번 검색식 있죠? 여기에 제가 요거 나오면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간다고 얘기했죠. 슈팅 구간에 나왔다가 오늘 오전에 여기 5번까지 넘어갔었죠. 5번까지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서 슈팅이 나왔으면은 웬만하면 매도를 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슈팅이 안 나오고 다행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코스닥은 조정을 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갖다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번 검색식에 보면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다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코덱스 200 다 코스피 관련 지수예요, 이게. 킨덱스 200, 하나로 200, 타이거 200, 요게 이제 그 증권사들에서 하는 ETF, 펀드
상품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이제 검색식에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6번에서 나온 종목들이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서 여기서 좀 올라가가지고 4번에서 슈팅 구간을 만들고 슈팅 구간에서 5번으로 넘어가서 슈팅이 나오는 걸로 해서 이게 자리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상승장에서만 먹혀요. 6번, 4번, 5번은 상승장에서만 나오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만 먹히는 검색식이고 상승장이 아닐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4번이나 5번에서 잡은 것들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간간히 있어요. 간간히 있고 4번에서 5번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거 보실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상승장에서 그리고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게 엮였을 때만 같이 들어가서 이제 대장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좋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는 2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7번 이쪽에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하지만 이제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어디까지 설명했지? 그리고 이제 체결장을 보면서 오늘 매수 매도 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 DSL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물려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저기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이건 매수를 했던 거고 요런 거는 이제 따라오시면 안 돼요. 요런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게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는 것 중에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 그 우량주라든지 수급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다가 이제 재무 분석까지 같이 기본적 분석까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스윙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짧게 보고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물려 있어도 저는 이제 손절하는 거를 이게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손절하지 않고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서 살려내는 거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보실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올리고 있고 제가 매수 매도한 거는 매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항상 가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수익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은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엄청난 수익을 뭐 내고 있어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HDC 같은 경우는 제가 10%였을 때도 안 팔았었던 건데 이제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수익으로 돌린 종목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매수했던 거죠. 요거 매수해놓고 오늘 추가 매수 들어갔죠. 가격대는 똑같이 18,950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그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기준봉을 안 만들었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뭐 매직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준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기준을 잡아갖고 만드는 봉인데 그 세력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갖고 만드는 봉인데 이런 거는 올라가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첫날이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위에서 매도를 하고 저항대에서 그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래서 잡더라도 종가에 잡는 게 아니고 요건 조금 더 아래서 중간 라인 요런 거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다가는 매수 라인이 6,500원 아래입니다. 6,500원 아래서 매수를 잡는다고 하면 올라갈 때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바이오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한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티어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주인데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죠. 저는 기름값이 이제는 요번에 아마 마감을 하고 나면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더 내려가면은 사실상 이제는 그냥 약간은 방치했다가 나중에 매수를 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더라고요. 이유 없이 빠지고 2만원 아래쪽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제가 걱정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항상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BHA 같은 경우는 수익을 항상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나쁜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냐면은 22,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생각하고선 가면 되고, 그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적주가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선 22,000원 돌파 시 지금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게 되는 거고, 현재 상태는 하락이 맞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 기법으로다가 보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보셔야 되고 재무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이 사실 내일이 주 마감인데 지금 주봉상에서 보면은 저항대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원래 돌파를 했던 종목이 지금 다시 내려왔고, 제가 매도한 가격은 31만 1,000원인데 이게 뭐냐면은 월봉상으로다가 보시면 6월달, 5월달에 최고가가 31만 1,000원이에요. 31만 1,000원, 1,500원 이런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저항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고 내일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하고선 다음 주를 끌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는 게 단기적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를 여기서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은 오늘 빠지면서 기술주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조금씩 담았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잡은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 마감했죠? 53,8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제가 53,400원에 그래도 저점 라인 부근에서 매수를 잡았다라는 거.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요거 같은 경우도 물려 있어서 위에서 물렸는데 한참 동안 제가 매수를 안 했어요. 매수를 안 하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대 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 하단을 이탈한 종목이고, 저희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224일선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선 일단 매수를 했는데,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고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근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손절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요. 다시 매수할 타점이 올 때까지. 매수 그런 신호 방식이라고 발생.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고점 부근 볼린저 상단 돌파 못하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했고요. 제가 매도한 가격이 35,450원, 35,500원. 오늘 고가가 35,500원이죠. 그리고 종가가 34,850원. 고점 매도를 정확하게 했던 거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54,400원에서 저점에서 한 틱 위에서 매수를 잡았던 거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수익이었는데도 안 팔았던 거는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할 때까지는 제가 약간 미리 잡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 기술적 기법에다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더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투자해야 된다는 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54,400원에 매수를 했고 현재 단가 54,600원, 제 평균 단가는 54,767원이네요. 뭐 한 틱만 더 올라가면 바로 수익권으로 오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전기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비전이 없는 종목 아니고요. LNF 마찬가지로 전기차 종목인데 지난번에 못 잡아갖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또 오늘 매수 타점을 주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한 지금 3틱 정도 밀려서 끝났는데, 요거는 조금 더 내려가도 매수해도 크게 위험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LNF 좀 볼까요? LNF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일단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자체가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배당은 뭐 조금밖에 안 주니까 배당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무상은 이제 다른 전기차주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아요. 현재 상태로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현금 흐름상에서는 일단은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PER보다는 이제 PCR이 더 좋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을 일단은 보고 있고, 일단 시가총액이 1조 부근에 있어서 요거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뭐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25%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자리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 반등은 43,000원 정도까지 나올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아랫부분 확인한 다음에 쌍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매수한 이유는 오늘의 수급은 전체적으로다가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담고 있는 모습이었다. 담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고요. 아직은 갈 방향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BHL 매수했던 거 똑같이 18,950원.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주주가 매도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기는 했는데 장원테크도 보면 일단은 이게 그냥 이유 없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유 없이 많이 빠졌는데 재무상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게 단점이 있다면 이제 시가총액이 아직 좀 작아요. 시가총액이 734억밖에 안 되고 대주주 지분이 이거는 엄청 많아요. 대주주 지분이 지금 66%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대주주가 판다고 해가지고 회사에 경영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 고가 대비해서 지금 제가 잡았던 라인 자체가 별로 안 빠진 라인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통해서 고가 대비해서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27% 정도를 뺐으니까 이것도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라인을 그래도 아래쪽에서 잡았는데 조금 더 내려오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 시간에서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예, 시간에서 올라가서 재단가 위로다가 일단은 맞춰주긴 했는데 일단은 내일 지켜보고선 이런 거를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더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상 더 담을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담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고점 부분에서 형성하고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넷마블을 매수를 했는데 넷마블을 매수해 놓고 NC소프트는 올라가 있어서 넷마블 물량을 NC소프트 물량 중에 일부를 넷마블로다가 약간 옮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매도를 해서 매수를 NC소프트가 아니고 넷마블 쪽에 조금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둘 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겨울에 뭐 겨울방학 대비해서도 지금 저점에 있는 거 잡아놓는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넷마블을 매수해 놓은 거고요. 일단은 스윙으로다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한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면 최근에는 일부 종목으로다가 물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했던 거는 성적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엄청나게 빠져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내렸다 올랐다가 하면서 이제 10% 이내 그리고 수익 같은 게 나는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좀 수익은 좀 그래도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버티는 시간만큼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전량 매도해서 수익 챙긴 거 전량 매도 안 한 종목도 많은데 전량 매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수익을 작게 챙기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 제가 오늘은 근데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그거는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좀 얘기가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틀 뒤에 시청 가능하실 거고요. 아프리카 제 그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일반 게시판에 어제 거까지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팬가입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하는 거 바로 이거 방송 종료되면 제가 업로드 시키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